네, 시작했나요? 네, 반갑습니다. 현산소재 문학 강의 수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은 수필 우습게 보지 마라. 다르게 제목을 정하자면은 수필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왜 이 수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은 소설 창작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경우에 수필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소설을 왜 수필 같다고 느낄까? 이게 결국에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필과 관련한 문학 지식, 뭐 문학 상식이라 할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배운 문학과 관련된 지식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 이건 뭐 수필이다. 이게 무슨 소설이냐?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수필은 어떤 의미일까?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필은 자기 고백인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필이 쓰는 중에 자기 고백이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수필의 본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과연 수필이 뭐냐? 그 우리가 저거 하죠. 국제적으로 이제 문인들 다 모여 있는 단체 뭐라 그래요? 팬클럽이라고 해요. 팬클럽이라는데 그래서 팬클럽이 이게입니다. P하고 E하고 N입니다. 다 아시죠? 이 팬클럽에서 이 P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시예요. P가 이겁니다. 포이트리 이거는 이거죠. 에세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고 그래서 포이트리, 에세이, 노벨 요거 앞글자만 따가지고 PEN 그래서 팬클럽 국제 팬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문학의 하위 갈래죠.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시, 수필, 소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 소설, 수필 시가 제일 첫 번째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시, 소설, 수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필, 소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문학의 하위 갈래 중에서 3대 갈래 중에 들어가는 게 수필인데 그런데 저 수필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수필을 조금 우습게 생각을 해요. 좀 하찮게 생각을 해요. 전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수필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수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필도 한자로 쓰면 다 알죠. 아이고, 빨리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이 숫자가 이 따를 숫자입니다. 따르다 따르다. 그리고 필자는 부필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듯이 따를 수, 부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필을 뭐라고 분석하냐면은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렇게 붓 가는 대로 쓴 글. 뭐 비유적인 표현인데 붓 가는 대로 글이 써지나요? 안 쓰죠. 붓 두고서 붓이 지가 가긴 어딜 가요.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필의 정의를 얘기할 적에 그냥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 그러는데 이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은 김광섭이라는 수필가가 얘기했어요.
이 학자입니다. 김광섭 선생이 책 이름이 책 이름이 수필문학 소고예요. 수필문학 소고. 이 책에서 이 수필문학 소고라는 겁니다. 수필문학 저기 미끌미끌하고 가뜩이나 악필이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수필문학 소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김광섭이라고 하는 분이 수필문학 소고라는 이 책에서 이 어떻게 정의를 해놓냐면은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돼에서 붓 가는 대로 쓴 글 그거만 딱 따와가지고 그냥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오는 말이에요.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돼 어떻게 됐냐? 그 글은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돼 그 글은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무심히 생활 주변의 대상에 혹은 회고와 추억에 부딪혀 스스로 붓을 잡으면서 제작되는 형식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근데 그 뒤에 거는 아예 빼버리고 앞에 붓 가는 대로 쓰는 거 그것만 따가지고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걸 붓이 지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됐어요? 뭐 무형식의 형식 전문가가 따라왔다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김광섭 선생의 수필문학 소고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돼 그 글은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무심히 생활 주변의 대상에 혹은 회고와 추억에 부딪혀 스스로 붓을 잡으면서 제작되는 형식이다. 여기서 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심히 생활 주변의 대상에 무심히. 여기서 무심히는 이 없을 무자에다가 이 심자를 이거 쓴 게 아닙니다. 다시 그 흔히 무심이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무심. 여기서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느 목적, 의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은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되어 가지고 마음이 평정한 심경이 됐어요. 그 평정한 심경이 자연스럽게 생활 주변의 대상에 혹은 회고와 추억에 부딪혀서 스스로 붓을 잡으면서 제작되는 형식이다. 그게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붓 가는 대로 쓴 글은 맞는데 그 붓 가는 대로 누가 썼다? 어떤 사람이 썼다? 달관, 통찰, 깊은 이해가 인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느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 20년 공부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평정한 심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주변 사물에 혹은 추억에 혹은 회고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붓을 잡으면서 나온 글이 그게 수필이라는 거예요. 수필 아무나 쓸 수 있겠어요? 어느 한 분야에 10년, 20년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글은 글재주는 있지만 꼭 어느 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음식들 많이 하시대 요리를 한 10년, 20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건축을 한 10년, 20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화단 가꾸기, 정원 가꾸기를 10년, 20년 했다거나, 그럼 그 분야의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야의 글을 뭐예요? 음식 10년, 20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음식 만드는 거, 레시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레시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10년, 20년 한 사람이, 조리를 하는 사람이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고, 추억, 부딪혀서 거기에서 나온, 스스로 붓을 잡으면서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조리를 10년, 20년 한 사람은 그래? 조리가 깔려 있겠죠, 바탕에.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개도서도 그냥 뭐 개나 소나 아무나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수필이, 현대적인 의미의 수필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적에 잘못 소개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수필이 들어온 게 1930년대거든요. 1930년대 우리나라 문학을 이제 헤게모니 잡았던 사람들이 이 해외 문학파 사람들이에요. 해외 문학파. 이 해외 문학파가 1930년대에 해외 문학을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를 많이를 해요.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때 소개를 하면서 누구? 네, 베이컨입니다. 영국의 베이컨입니다. 베이컨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몽테뉴예요. 몽테뉴. 불어로 읽을 적에 영어로 읽으면 발음이 이상해지만 몽테뉴입니다. 몽테뉴. 베이컨이고. 이 두 사람의 작품을 소개를 해요. 작품 소개하는데 작품 비슷합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거는 이렇게 돼요. 우리 식으로 읽으면 다 에세이예요. 근데 이 두 작품이 다 수상록이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에. 요때 이 숫자가 또 다른 숫자예요. 또 다른 숫자예요. 수상 녹 이렇게 돼요. 그게 베이컨 거나 몽테뉴 거나 둘 다 수상록인데, 그럼 결국 베이컨 거나 몽테뉴 거나 다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베이컨 거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베이컨의 디 에세이에 있는 이 글들은 베이컨이 그야말로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쓴 글이에요. 몽테뉴의 글은, 네, 몽테뉴는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인데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한 이후에 흔히 여기라고 그러죠. 여기로 생활 주변에서 자기가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몽테뉴의 글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격이 달라요. 이거를 이루면요,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칠 적에 이거를 베이컨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에세이라고 그러고 몽테뉴 거를 뭐라고 부르냐? 미셀런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수필의 종류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중수필, 무거중자입니다. 무거중자. 요거는 이제 가벼울 경자를 써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수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이컨식은 에세이 중수필이고 몽테뉴 것은 미셀러니 경수필이다 라고 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수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는 써놓기는 에세이라고 써놓고 미셀러니의 특성을 쭉 나열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필의 특성 있죠? 뭐예요? 네.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다, 무형식의 형식이다, 신변잡기다, 자기 고백이다. 신변잡기, 자기 고백이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미셀러니의 특성이에요. 다시 에세이라고 딱 써놓고 이 에세이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붓가는 대로 쓴 글, 무형식의 형식, 전문가가 따로 없다, 자기 고백이다. 이렇게 배운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 수필의 특성이 이거의 특성이냐? 아니자라는 거예요. 이거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세이라고 써놓고 미셀러니의 특성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아까 얘기했죠? 김광수 선생님 수필문학 소고에 나왔어요. 수필은 붓가는 대로 쓴 글이 돼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붓가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그냥 자기 고백이고 신변적 기적이고 붓가는 대로 쓰고 아무나 개도서도 다 쓰는 그런 글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유명한 문필가들이 쓴 책, 소설가의 경우 소설가들이 쓴 글들, 소설 이외의 다른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비근한 일로 돌아가셨지만 박완서 선생님이 쓴 소설들 많이 읽었을 거예요. 박완서 선생님이 쓴 소설 중에 글 중에 꼴찌에게 갈채를 이런 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있는데 소설 말고 그걸 다 한데 모아가지고 뭐라고 제목 붙였는 줄 아세요? 그 수필집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어떻게 돼 있냐? 박완서 꼭 기억하세요. 산문집이라고 돼 있어요. 산문집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100일장 하면은 운문부 산문부 이러잖아요. 산문집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산문집이라고 할 때 이 산문은 수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수필집을 낼 적에 절대 수필집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산문집이라고 그러지. 수필가로 데뷔한 사람들은 뭐 수필집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뭐 산문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인이나 소설가는 산문을 써서 그걸 발표하면서 절대 수필집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산문집이라고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베이컨식 이 중수필하고 몽테뉴의 이 미셀러니하고의 차이예요. 몽테뉴의 미셀러니라고 해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붓 가는 대로 흔히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다.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다. 쓴 글. 예, 붓 가는 대로 쓴 글 맞아요. 맞는데 뭐 어떤 경지에서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무심히 생활 주변의 대상에 혹은 회고와 추억에 부딪혀서 스스로 붓을 잡을 때 이게 생겨난 거다. 기억하세요. 붓 가는 대로 쓴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경지에서 붓 가는 대로 쓰는 거냐 이거죠. 결국 뭐예요? 10년, 20년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해야 된다. 그럼 붓 가는 대로 쓰는 건 뭐 누군가가 전문가가 사상가가 철학자가 다시 얘기한다. 수필은 뭐다? 전문가가, 사상가가, 철학자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다. 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을 가진 전문가, 사상가, 철학가가 북한대로 쓴 글이에요. 왜 요걸 빼고 요거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명심해야 된다. 요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무형식. 무형식의 형식 그랬어요. 여기서 무형식은 뭐예요? 없을 무자인데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형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그만큼 다양하다. 이래요. 다양하다.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연설문처럼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것은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이지 형식이 없다.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건 아니다. 무형식의 형식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일 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문가가 따로 없다 그래요. 세 번째, 전문가가 따로 없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따로 이제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관과 통찰과 깊은 이해가 인격화된 평정한 심경이 무심히 생활 주변의 대상 혹은 회고와 추억에 부딪혀서 스스로 붓을 잡으면서 제작된 형식인데 전문가나 사상가나 철학자죠. 전문가나 사상가나 철학.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아까 요리 얘기했죠. 요리를 10년 동안 한 사람이, 20년 동안 한 사람이, 그 요리에 정통한 사람이 그 요리와 관련하여 혹은 그 요리와 관련한 어떤 대상, 어떤 회고, 추억을 북한대로 쓴 거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북한대로 막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따로 없다고? 아니죠. 전문가가 있죠. 수필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기 고백이 나왔어요. 이번째 자기 고백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필은 다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거 이게 다 미셀러니 형식이에요. 미셀러니의 특성이에요.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수필은 심오한 수필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은 심오한 인생의 진리가 다세요. 심오한 인생의 진리. 또 뭐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인생관 이게 담겨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세 번째 세상을 보는 안목이에요. 세상을 보는 안목. 결국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체계적이어야 돼요. 체계적.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논문 제목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쓰기 이렇게 씁니다. A study S-T-U-D-Y study on 뭐 이렇게 써요. 요 study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에세이예요. 그러면 그때는 A가 아니라 on이 되겠죠. on essay on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이거 우리말로 번역된 게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결국 뭐다? 에세이는 논이에요. 논이 어떻게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논이기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란 어휘는 수필이란 덩어리는 그 안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가가 쓴 것이고 심오한 인생의 진리와 함께 그 글을 쓴 사람의 세계를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수필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분야에 10년, 20년 공부하지 않으면은 쓰지 못하는 글이 수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수필은 거의가 신변 잡기로 찾았어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수필 그러면은 다 신변 잡기였어요. 신변 잡기라기보다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의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신변 잡기란 말을 많이 하는데 신변 잡기가 수필이냐? 아니에요. 신변 잡기는 그냥 지금부터 얘기하는 생활글이에요. 생활글.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얘기를 바꿉니다. 요 근래 들어서 에세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셀러니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셀러니를 어느 정도 포함한 생활글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생활글. 그래서 요즘은 수필하고 생활글을 완벽하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거, 뭐 전문가가 따로 없다, 아무나 쓴 글이다, 뭐 북한어대로 쓴 글이다, 자기 고백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필의 특성, 그거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심오한 경지에 도달한 전문가, 사상가, 철학가가 쓰는 글이다. 저도 어디 가서 수필 쓴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저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고 심오한 사상가도 아니고 철학자는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써요.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제가 쓴 걸 뭐라 그래요? 이병렬의 산문.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수필이란 말 쓰지 마세요. 수필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산문이라고 써요. 산문. 이 산문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수필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수필은 심오한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수필의 특성, 자기 고백이다, 북가는 데서 쓴 글이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무형식의 형식이다, 신변 잡기다, 뭐 생활글입니다. 생활글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문예지에서 글 모집, 원고 모집할 적에도 수필하고 생활글을 구분합니다. 그럼 이 수필을 쓰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필은 굉장히 글 내용, 글 자체가 형식도 그렇고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 얘기했죠. 학술 논문들 다 에세이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 무슨 연구하고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있죠? 그거 다 수필에 들어가요. 에세이에 들어가요. 박사 논문, 석사 논문이 아무나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세이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베이컨이 쓴 수필 있죠? 수상로. 처음에 7편인가 9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30몇 편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계속 이제 판수가 거듭됐어요. 초판이 7편인가 9편인가 그렇게 9편 딱 고고 가지고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책을 내면서 계속 이제 새로 내면서 추가하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그래요. 모모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하여. 그런 자기 자신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 결국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 아무렇게나 써요? 아니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컨의 저 수필들은 똑같은 베이컨은 디 에세이고 저기 누구죠? 몽테뉴는 레스 에세이인데
몽테뉴가 쓸 때의 지필 태도하고 베이컨이 The Essay를 쓸 때의 지필 태도가 전혀 달라요. 몽테뉴는 여기로 쓴 것이고 베이컨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공부해서 쓴 글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렇다고 몽테뉴의 글이 아주 형편없다 이건 아닙니다. 몽테뉴 것도 읽으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진짜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좋은 글들 많습니다. 몽테뉴 거에도. 근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베이컨 것이 더 우수하고 몽테뉴 것은 더 가치가 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지금 수필을 얘기하지 이 두 사람의 저작 제목은 똑같아요. 수상록 우리말로는 거의 같이 견주고 있는데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에세이, 수필 그럼 반드시 베이컨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수필 그 다음에 생활글 이건 몽테뉴 것 중에 한 반 정도 몽테뉴 것 중에서도 아주 심오한 이런 그런 의식세계 또 세계를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이 나타난 글들이 있어요. 중수필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몽테뉴 수상록의 한 반 정도는 지금 얘기하는 생활글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몽테뉴는 저거 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심각한 고민과 함께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리적 체계적으로 글을 썼느냐 베이컨이죠. 은퇴한 후에 회고하면서 자기 삶과 관련되는 거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썼느냐 그런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어디 가서 수필 쓴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산문 쓴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요즘 생활글이라는 말을 하니까 생활글 쓴다 이렇게. 우리 저 예전에 혹시 저 관심 있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예전에 수필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 정조 때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정복이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요거 체크 안 하다 보니까 조선 정조 때 안정복이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에요. 잡동산이 이렇게 됐어요. 잡동산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잡동산이 쓰잘데없는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안정복이라는 분은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책 속의 내용들이 잡동사니들이에요. 이것저것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옛 수필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수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것저것 잡스러운 거 다 모아놓은 것을 수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잡기라고 그랬죠. 잡기. 그런데 1930년대 해외 문학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현대적 의미의 수필은 이런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심오한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형식이 없다, 전문가가 없다, 뭐 아무나 쓴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얘기한 수필 우습게 보지 마라. 수필 굉장히 대단한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문학갈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굳이 그냥 편하게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편하게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 그냥 생활글이라고 표현하세요. 생활글. 요즘 생활글이란 말 많이 쓰고
생활글을 따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심오한 경지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수필 쓴다는 말 하지 마시고 산문 쓴다고 하세요. 산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호철 선생님도 책을 내셨는데 보니까 이호철 산문집, 박완서 선생님도 박완서 산문집. 그 시인이나 소설가들 중에서 이렇게 산문집 내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수필집이라고 이름 안 붙입니다. 산문집 이렇게 얘기하지. 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좀 아무나 개도서도 다 수필집 되게요. 수필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아까 몽테뉴의 에세이 썼죠. 거기에서 에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베이컨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에세이에서 에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베이컨의 에세이나 몽테뉴의 에세이나 우리말로는 수상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그 수상록에서 숫자가 그게 다른 숫자예요. 다른 숫자.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아니라 상, 생각이 따라가는 대 가는 대로 따라서 쓴 기록. 그래서 기억하세요. 몽테뉴를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베이컨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다 똑같습니다. 거의 뭐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특질이 조금 다르죠, 성질이. 그래서 우리가 수필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 체계적인 글, 그다음에 일상적인 글 쓰죠, 생활글, 미셀러니 이거는 조금 가벼운 글. 그러나 정서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감성에 맞는 글이죠. 저기 에세이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하고 가깝고 생활글은 감성하고 가깝고 그런 차이입니다. 수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생활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생활글도 얼마나 우리들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면 돼요. 그죠? 모든 문학 관례는 우습게 볼 관례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북가는 대로 형식이 없고 전문가가 아무나 쓰는 것처럼 전문가가 따로 없다고 자기 고백이고 신변잡기라고 그렇게 글을 막 폄하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사의 지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필 참 고상한 좋은 장르입니다. 좋은 갈래 아셨죠? 좋은 글들 많이 쓰세요. 좋은 산문 많이 쓰세요.